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초심화반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25강이고요. 12운성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묘기운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논란이 많은 그 기운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게 잘 쓰면 기가 막힌데 잘못 쓰면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그래서 인묘라는 게 명리학에서 공포명리와 협반명리의 주요 소재로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저의 공부는 인묘지는 좋다 나쁘다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하면 좋게 활용되고 저렇게 활용되면 나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식 명칭은 인묘지, 줄여서 그냥 묘라고 씁니다. 한마디로 무덤에 들어가는 기후, 무덤에 들어가는 시기, 천간의 기운이 지지에서 무덤을 만났다라는 뜻이죠. 자, 인묘지를 키워드로 해석을 할 때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빠져들다, 몰입하다, 저장하다 또는 저장되다. 인묘지는요, 일간 기준의 인묘지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간이면 나, 그 사주의 명주 기준의 인묘지가 사주 원국 지지에 있는가, 아니면은 대운에서 언제쯤 들어오는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일간이 아니더라도 천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글자들의 인묘지가 지지에 있는가도 봐야 되죠. 가령 천간에서 인성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격 공부 학문, 내 명예, 이름 이런 것들을 중요, 또는 권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 그게 인묘지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 같은 겁니다. 이슬람 문화에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비유하자면은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은 음식이 무덤에 들어가는 운이죠.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는 춤추고 먹고 놀고 파티하고 그런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몸을 정갈하게, 그러면 라마단 때는 뭐 해야 돼요? 일단 라마단 시작되기 전에 일단 먹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한 좀 활동량을 줄이면서 쉽게 체력이 방전되지 않게끔 실내 활동이나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명상에 가거나 뭐에 빠지는 그런 유지로 그 라마단 기간을 유지시키는 거 같은 거겠죠. 인성이 라마단 기간에 들어갔어요. 재성이 라마단 기간에 들어갔어요. 내 관성이 라마단 기간에 들어갔어요. 이렇게도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에 빠져들다 저장하다인 건데, 근데 저장된 거는 어디선가 다시 튀어나와요. 블랙홀이 뭔가를 빠져들게 만들었다면 어딘가에서 화이트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저장고가 있게 되면은, 그게 평상시에는 그 저장고에서 저장하려는 품목들을 눈에 띄는 대로 그곳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일정 시점이 돼서 지지의 저장고가 열리게 되거나 천간에서 빨대를 꽂게 되면, 그러면 저장된 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죠. 그러면 내 사주에 재성 창고가 있으면은 재성에 댐이 있는 거야. 돈이 많이 모일 땐 좀 모아놨다가 돈이 없을 때는 좀 그거를 빼내 쓰는 관성 창고가 있으면은, 너무 지위직급이 팍 올라갔다가 갑자기 사약을 받아라 그러지 말고, 지위직급이 좀 많이 오더라도 그냥 적당히 받고, 그 대신 일정 이하로 관성이 망가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을 안정되게 좀 유지시켜 준다 정도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묘지가 있다고 해서 무슨 기운이 싹 다 죽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주를 좀 과격하게 배우시거나 과격하게 가르치시거나, 두 분은 짝이죠. 과격하게 가르치는 사람과 과격하게 배우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명리학에서는 인묘지를 아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비유를 해서, 특히 제가 중간에 이 내용을 써놨는데, 수많은 여성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바로 부성인묘, 관성인묘가 있습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부성인묘, 관성인묘. 수많은 여성들의 혼삭기를 막은 여자 사주의 관성인묘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자 사주의 지지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해당 천간의 글자를 인묘시키는 인묘운이 올 때, 해당 천간 글자가 힘을 못 쓴다, 쪽을 못 쓴다, 길을 못 편다, 맞아. 인묘지라는 것은 해당 그 천간 기운, 특정 천간 기운을
저기 힘을 못 쓰게 하는 딱 요만큼만 해 그런 기운이죠. 여자 사주에 옛날 시대에는 어떤 여자가 제일 나쁜 여자냐면요, 남편 기죽이는 여자가 제일 나쁜 여자예요. 옛날 시대엔 그랬어. 그래서 여자 사주의 진술충미 중에 관성인묘 글자가 이게 평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간에 아무튼 관성인묘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주단자 나누다가 퇴짜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사주단자를 이렇게 사주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인사를 했단 말이죠. 여자 사주에 관성인묘가 들어있어? 그럼 이렇게 보는데 그냥 정관이건 평관이건 따지지 말고 일단 갑을목일주한테는 관성이 경금신금이죠. 경금신금. 근데 보통은 이 인묘지는 대표적으로 양간을 따르기 때문에 관성인묘 글자인, 특히 경금인묘 글자인 축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정관인묘 글자인 신금을 인묘시키는 진토,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이거 이 여자 만나면 남자가 힘을 못 쓰겠구나. 옛날에는 힘을 못 쓴다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 남편이 단명한다, 이혼한다, 안 죽으려고 헤어진다라는 식으로 좀 강하게 이제 썼습니다. 그냥 이런 형태들을 한번 보죠. 이런 사주가 만약에 여자라고 만약에 해봐요. 경인년, 기축월, 을해일, 시주모름. 자, 을목한테 사주에 이렇게 정관이 딱 떠 있죠. 정관이 떠 있는데 정관이 다음 단계로 가면 풍덩 하고 빠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남편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연주에 있는 관성이면 어떤 남편일까요? 일찍 만나는 남편. 그 다음에 나하고 좀 윗자리에 있으니까 나이 차 좀 나는 일찍 만나는 남편이라고도 또 확장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일찍 만나는 남자는 빠져 죽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을 못하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런 사주도 볼까요? 이런 사주. 이게 병화가 진진진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에 뭔가 하나로 단일화된 진술충미가 있으면은 이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든 다 동일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얘네들은 띄어 이렇게 관대지죠. 병화의 관대지이자 무토의 관대지들이죠. 무언가는 관대시키고 무언가는 잡아 집어넣어.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나와 나의 재주, 능력, 기술은 띄워주는 사회라는 뜻이고, 띄워주는 지지의 환경에서 무언가를 내세우려 그러면 조심히 내세우든가 오래 못 내세우든가, 이거 오래 내세웠다가는 확 끌려 내려가는 수가 생겨. 그게 뭐예요? 진토가 무엇을 집어넣어요? 임신을 집어넣어요. 임신. 천간에서 임수하고 보석신금을 얘가 끌어내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야. 얘는 이게 다인묘지야. 그러면 이 사주는 이런 거야. 병화, 무토는 자유롭게 꺼내서 쓸 수 있지만 임수는 조심히 써야 돼. 극히 조심히. 나대면 너 왜 임묘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나와서 나대냐? 하고 휙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요. 꼭 뭐라고 표현할까? 외국인 노동자가 왔는데 출국을 해야 되는 시점을 넘겨서 계속 한국에 있어. 이제 그 사람은 나대면 어떻게 돼요? 나대면 본국소환이야. 나대면 본국소환이야. 외노자 저기 그 일정 정해진 기한까지만 있고 출국해야 되는데 나 돈 더 벌 거야. 그러면 어디 그 뭐 농장이나 이런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서 그곳에서 얌전히 일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얌전히 다녀야지 괜히 술 먹고 경찰 출동하고 괜히 뭐 재수없게 교통사고 당하고 뭐 카메라에 이렇게 눈에 띈다든가 뭐 또 경기장 가서 막 응원하다가 뭐 얼굴 나오고 그러면 야, 쟤 왜 여기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거야. 지금 이게 임수는 진토 땅에서 이게 나대면 안 돼. 좀 조심히 원래 얌전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잠시 나온 거야. 참고로 임수 친구인 개수는 괜찮아. 임수 친구인 개수는 오히려 진중 개수가 투출된 거라 개수는 나와도 괜찮아. 이게 개수가 뜨면은 이게 빨대 꼽은 거예요. 진토의 개수가. 근데 임수는 들어가야 될 애가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보통은 제한적 평관이나
임묘지에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쓰고 얼른 다시 창고에 넣어놔야 되는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묘지에서 꺼낸 기운은 제한적 사용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무제한 사용, 뭐 나대에서 사용, 막 드러내고 자랑해서 사용 같은 형태에서는 안 된 약간의 천간적 활용에 제한이 걸려 있다. 한마디로 조심스레 겸손하게 꼭 사용을 해야 될 때만 꺼내서 사용을 해라 같은 거죠. 이게 임묘지 위에 있는 천간 기운이라는 거죠. 자, 이게 관성임묘들의 사례인데 옛날 여자분들이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서 사주를 보러 가면 남자를 잡아먹으려니다 해가지고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은 이제는 좀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요. 물론 지금 현재에서도 명리학계에서 관성임묘 사주를 보면 남자 잡아먹는 사주이고 남자가 길을 못 펴는 사주이고 남자가 일찍 죽거나 단명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뭐 남자가 어디 노숙자로 집에 있으면은 그러면 무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강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현대 시대에는 좀 바뀌어야 될 사항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실전 사주를 보면 부성임묘 걸려있는 남자들도 남자분들 직장에서 잘 다니고 혼인관계 10년, 20년, 30년씩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관성 관대지 있으면은 뭐 절대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야 되고 아니야 별 차이가 없어. 이거는 좀 참고 정도만 하십시오. 참고 정도만.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활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주도 한번 보세요. 이 사주는 간목이 힘쓰기 좋죠. 이 사주는 간목 쓰기 좋은 환경이야. 간목이 진토를 만나면 자체 쇠지거든. 근데 임수는 임묘지야. 진진이라는 환경 위에 천간에 갑과 임수가 있는데 우리는 12운성을 이제 배웠으니까 각각의 글자가 지지에서 어느 정도나 버프나 너프를 받고 있는지를 봐야 돼. 간목은 진토에서 쇠지니까 레벨 4 플러스로 아주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임수는 이거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조직이야. 그럼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게 천간의 관인상생인데 관의 기운보다 인의 기운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면 관성의 식상이 인성인데 이게 뭐죠? 관성이 활동을 되게 많이 하다가 금방 핏이 꺼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엄청 잘해줬는데 그게 지속 시간이 짧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잘해주고 오래 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직장을 가면은 내가 복지 혜택이나 뭐 임금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근데 그 회사가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사주에 관성 기운이 다소 지지의 12운성에 비유해서 좀 약한 경우에는 그 회사를 갈 때 어떤 회사를 가는 게 좋냐 하면은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 보통 국영기업, 뭐 공공복지기업, 뭐 이런 형태들 좀 사람 많은 회사 이런 데들. 근데 한 직원 2-3명 있는 뭐 중소자영업이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 자영업 회사 같은 데 가면 회사가 자꾸 없어지거나 사무실이 없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관성임묘라는 식으로 이 임묘지를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지지에 임묘지가 있다는 것은 그 임묘지 구간에서는 대운이나 원국에서 나대지 말고 무언가를 비축하고 저장하며 나의 기운을 비축하고 저장하며 거기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라. 인성에 임묘됐는지 관성에 임묘됐는지 재성에 임묘됐는지 하더라. 재성 임묘는 뭐예요? 나를 낮추고 거기서 부지런히 돈 벌어라 같은 거죠. 어디 공장 들어가서 하루 열 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나 돈을 모았지만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관성 임묘면은 뭐예요? 일간이 관성에 임묘가 돼 있다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나대지 않고 그 조직의 규칙과 질서에 따라서 계급 직급을 높였어요. 이런 형태가 되는 식상 임묘는 그곳에 가서 그 식신상관적인 일만 하면서 나를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임묘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임묘지는 긍정적인 표현도 있지만 부정적인 표현도 있다. 이거는 사주마다 전부 다르니까. 근데 이제 기존의 명리계에서 임묘지를 거의 뭐 열의 아홉을 부정적인 요소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표현을 해보죠. 12운성 임묘론, 빠져들다, 몰입하다, 저장하다. 임묘지, 천간의 임무한 개선. 천간의 임무한 개선, 무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치열함, 노련함, 묘지다. 임무한 개선이 뭘까요? 임무한 개선.
지금 내가 배를 모는 사람인데 내 배의 연료가 뭐 한 1000km 정도 항해할 수 있을 정도의 연료가 지금 들어있어. 그러면 어디 갔다가 돌아오려면은 최대 임무 한계선이 어딜까요? 500km죠, 500km. 500km인데 괜히 중간에 기름 떨어질 수 있으니까 450km 미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임무 한계선이야. 천간 기운이 그 임무 한계선을 딱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허공에 붕 뜬 구간을 지나가는 것 같은 거. 허공에 붕 뜬. 그러니까 임무 영역이 어디 생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임묘지에서 끝나요. 간목은 해에서 시작해서 미에서 끝나요. 간목은 해에서 장생, 거기서부터 간목의 기운이 처음 드러나서 그 다음에 해, 자축, 임묘진, 사, 오, 미까지 이 9단계 동안을 그 생하고 전성기를 맞고 이제 쓰러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미 다음에 신유술 구간은 지지에 뿌리가 한 개도 없는 거야. 간목이 지지에 뿌리가 한 개도 없는 3개의 구간을 지나는 거야. 그럼 무슨 느낌이냐? 가끔 1호선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요, 1호선 지하철에는 그 직류전기와 교류전기가 변환되는 구간이 있는데 잠시 그 구간을 지날 때는 기차의 전기가 다 꺼지고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선풍기도 안 들어오고 비상등만 한두 개 딱 들어와. 그리고는 달리는데 뭘로 달려? 그동안 달렸던 관성의 힘으로 달려. 만약에 거기서 기차 멈추면 못 움직여. 그게 뭐 지하철 노선 구간에 따라 옛날에 만든 뭐 직류 구간과 나중에 만든 교류 구간인데 그 1호선 기차들은 그거를 2개를 다 쓸 수 있는 장치를 해가지고 그 전기가 변환되는 구간에서는 일단 모든 전기의 파워를 내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직류에서 교류로 또는 교류에서 직류로 다시 재부팅을 시켜야 된대. 그 잠깐 동안 뭐 한 10초인가 뭐 정도 전기 10초인가 20초인가 꺼지더라고요. 명리학에서 천간이 그 잠시 10초 구간이 바로 그 3개년 기간이야. 그래서 그 기간에는 신호도 안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영화관에서 문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하고 있는데 그 문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달나라로 우주 로켓을 쐈는데 그 갑자기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지면서 그 본부에서도 힘을 못 쓰고 너가 어떻게든지 자력갱생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구간에 지금 너가 들어갔어. 그럼 그 구간에서는 자력갱생으로 살아야 돼. 가끔 어떤 비행기가 통신 두절되는 구간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구간, 거기서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구간. 이런 구간이 모든 천간한테는 9대3 비율로 있어요. 9는 지원을 받고 3은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의 원리 자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12년 주기로 뱅뱅뱅 도는데 12단계로 뱅뱅뱅 도는데 12단계 중에 9단계는 열심히 일을 하고 3단계는 좀 쉬어가라, 없는 구간을 지나가라, 낯선 환경을 경험하라 같은 구간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임무 한계선의 끝자리가 바로 임묘지입니다. 임무 한계선 끝자리. 우리나라의 전투기들이, 공군 전투기들이 주로 대구 비행장에서 많이 뜨는데 이 대구에 있는 그 공군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뜨면 임무 한계선이 어디냐면 독도예요. 예전 전투기들은 독도까지 못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인데 우리나라 공군기가 출동을 못하는 구간이 돼버리니 이거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F-15 전투기와 F-16 전투기, F-16은 사정거리가 짧아서 못 갈 거고 F-15 전투기는 사정거리가 좀 긴 전투기예요. F-15 전투기만이 그 독도까지 날아갈 수가 있어. 대신 독도에 날아가도 돌아올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도 상공에서 대략 20분 정도밖에는 체류를 못한대. 독도 상공에서 20분 정도 독도를 지키다가 이제 기름 떨어진다, 본부로 귀환하겠다라고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F-15한테는 독도가 어디냐면 임무 한계선이야. 그럼 독도 바깥은 뭐죠? 아예 못 날아가든가, 날아가면 미하든가, 뭐 이런 형태와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F-15가 독도 상공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떨까? 무슨 러시아의 전투기나 혹시 뭐 일본하고 안 좋은 관계가 벌어져서 그곳에서 공중전이 벌어졌다. F-15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환경에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돼. 왜? 나 20분 싸우고 나면 기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기동을 더 했다가는, 그리고 또 과격하게 기름을 소모했다가는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천간의 기운이 해당 자신의 영역권의 까딱까딱한 경계선에 있는 임무 한계선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아끼고 절약하고
최소한으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사주에서 인묘지 위에서 어떤 기운을 쓴다라고 할 때는 정말 꼭 그렇게 해야 했니? 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써야겠죠. 자, 천간의 임무한계선, 무덤 속에서 생존하기, 그러기 위해서 치열함과 노련함을 가지는 구간, 한마디로 내가 주먹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주먹을 써야 하는 환경을 다른 방법으로 기지와 위트와 노련함으로 그 방향을 피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천간의 어떤 기운이 지지의 인묘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해당 천간 기운은 노련해져요. 그리고 노련해져야 살아. 나대면 죽어. 나대면 가요. 노련해야 돼. 이런 것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지금 악당이 한 3명 나타났는데 지금 총을 딱 들이댔는데 지금 총이 한 방밖에 없어. 그럼 만약에 내가 총을 쏘면 적을 1명은 제압하겠지만 나머지 2명한테 내가 죽겠지. 그럼 웬만하면 마지막 최후의 무기를 안 쓰기 위해서 뭐 회유를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뭐 다른 말을 하든지 뭐 이렇게 좀 웬만하면 싸울 수 있는 상황을 피해 가겠지. 그래서 인묘지 위에 올라가 있는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노련하게 사용이 되고, 이걸 노련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간 기운을 잃거나 망가지거나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천간이 인묘지에 좌할 때, 인묘지에 앉을 때 양적 기운의 한계선이다. 음적 기운이 강화된다. 천간 기운의 양적 활동성은 줄어드나 음적 가치성은 높아진다. 천간의 글자가 자신을 인묘시키는 지지의 글자를 만난다는 것은 천간적 드러냄을 줄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중요한 거, 지지로 내려가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고 부지런히 자기 발전에 노력을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천간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면 분을 어기는 것이 되고 인묘운의 흉이 드러날 수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각각 지지에서 어떤 글자를 만날 때 인묘지를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는가를 좀 보도록 하죠. 갑목이 미토를 만날 때, 해리가 셀리를 만날 때, 이런 표현이죠. 갑목이 미토의 환경에 놓이게 될 때, 지지를 환경으로 보는 거예요. 천간을 그 환경에서 하는 어떤 행위나 표방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천간지지의 관계를 화장실에서 밥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어떤 환경에서, 화장실이라는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다, 밥 먹는 일을 했다, 안 어울리는 일을 한 거죠. 화장실에서 화장실다운 일을 했다, 그러면 어울리는 일을 한 거고, 밥 먹는 곳에서 밥 먹는 일을 했다, 그럼 어울리는 일을 한 거고, 위아래가 비슷한 거, 그 위아래가 달라버리면 밥 먹는 곳에서 싸는 행동을 했다, 이러면 안 어울리는 행동을 한 거고, 놀아야 되는 곳에서 조용히 있었다, 또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곳에서 까불었다, 이런 것들이 위아래가 서로 다른 모습인 거예요. 자, 미토의 환경에서 갑목을 들어올리다, 갑목을 표방하다 같은 건데, 이 미토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야, 갑목들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제 다 들어와, 얌전히 있어, 여기 들어와 있어. 마치 해수욕장에 태풍이 지금 다가오기 일보 직전이 되면 안전요원들이, 자, 해수욕 가시는 분들 다 들어와, 5분, 내일 태풍 온대, 다 들어오세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해수욕을 하는 사람이 일부 있겠죠. 그러니까 인묘지 위에 올라 있는 글자는 지금 태풍 왔는데 해수욕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뭔가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움직여야 되는 거지, 함부로 하다가는 그죠? 수영 한번 하고 더 이상 못할 수가 생기죠. 자, 미토의 땅은 해묘미 운동을 마무리 짓는데, 해묘미 목운동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 해묘미 목운동의 대표 주자인 갑목은 이곳이 임무한계선이다. 그러면 갑목한테 미토는 십성으로 재성이에요. 그것도 어떤 재성? 정제, 소중한 나만의 것,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내가 다루어야 되는 거, 나에게 전용화된 내 소유물 같은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이거 소중히 다뤄야 되지, 막 나대서 다루면 안 되죠. 나대서.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이런 얘기했지만, 사묘절태지는요 지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생, 뭐 걸록, 관대, 제왕, 이런 애들은 천간이 그 간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간이.